Thing 1.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없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시장은 자유로워야 한다. 정부가 개입하여 시장에 참여하는 주체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하면 자원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게 된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윤이 높은 일을 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투자하고 기술 혁신을 할 동기를 잃게 됩니다. 자유시장의 전도사인 밀턴 프리드먼의 책 제목처럼 사람들이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한다. 이런 말은 하지 않는다. 자유시장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시장에는 규칙과 한계가 있으며 시장이 자유로워 보이는 것은 시장 바탕에 깔려있는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은 정치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은 정부의 정치적 개입으로부터 시장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정부는 언제나 시장에 개입하고 있고 자유시장론자들도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이다. 객관적으로 규정된 자유시장이 존재한다는 신화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1819년 9살 미만의 아동고용을 금지하고 10살부터 16살 사이의 청소년의 노동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아동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면직공장 규제법이 영국 의회에 상정되었을 때 반대파들은 이 법안이 신성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자유시장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일부 상원의원들은 노동할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근거를 내세워 이 법안에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아무리 열렬한 자유시장 지지자라도 시장 자유화의 일환으로 아동노동을 다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나 공장 매연에 대한 환경 규제에 반대했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매연이 심한 차를 몰고 이윤이 더 나니까 공해를 더 유발하는 생산 기술을 쓰는 것이니 정부가 나서서 그런 것들을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오늘날엔 이런 환경 규제를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공해처럼 고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라면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똑같은 시장에 대해 각자 입장에 따라 느끼는 자유의 정도가 다른 마당에 그 시장이 얼마나 자유로운지를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환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에서 특정 규제의 정당성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그 규제의 존재 자체를 의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규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또한 시장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제도 있습니다. 거래에 관련된 조건 또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격에도 규제가 있습니다. 임금과 이자율은 상당 부분 정치적으로 결정됩니다. 오늘날 자유시장이라고 생각되는 시장에는 다양한 환경 규제, 마약, 인간 장기, 투표권, 공직 등을 사고 팔 수 없게 하는 규제, 그리고 의사, 변호사 등의 직업에 면허를 두어 아무나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 거래 관련 규제, 가격 규제 등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어떤 규제 이면에 있는 도덕적 가치에 수긍하지 않을 때 그것을 규제라 여깁니다. 19세기 미국 연방정부가 자유무역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자 노예 소유자들이 격분하였습니다. 자유시장에서 사람을 매매하는 행위에 별다른 잘못이 있다고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유무역 대 공정무역을 둘러싼 요즘 논쟁의 이면에도 이런 가치관의 충돌이 깔려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중국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지는 몰라도 공정하게 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중국인들은 선진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한다고 하면서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저임을 기반으로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수입 제한 같은 방식으로 중국산 수출품에 인위적인 장벽을 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반박합니다. 문제는 말도 안 되는 저임금이나 비인간적인 노동 조건을 정의할 객관적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이전 세대에서는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극히 장시간 동안 일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까지만 해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60시간 정도였습니다. 공정무역을 둘러싼 논쟁은 본질적으로 도덕적 가치 판단이나 정치적 결정에 관한 문제이지 통상적인 의미의 경제학적 논쟁은 아닙니다. 경제에 관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사용하는 잣대로 재서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2008년 7월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직면한 미국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회사인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붓고 국유화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를 목도한 공화당 상원의원 짐 버닝은 프랑스 같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조치라며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당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부실 자산 구제 조치가 연방정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신념 위에 세워진 미국식 자유기업 시스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금융산업의 국유화 조치는 사회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정책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위배되지 않는 불가피한 국가 개입인지 아닌지는 견해 문제입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규정된 자유시장의 경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자본주의의 역사 자체도 시장의 경계를 둘러싸고 벌어진 끊임없는 투쟁의 역사였습니다. 오늘날 시장 바깥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은 시장 과정 자체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에 의해 시장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인간, 공직, 판결, 투표권, 대학 입학 자격, 무허가 약품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장의 경계를 다시 긋는 과정에서 무력 충돌이 뒤따르기도 하는데 이는 그 과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국에서 노예 매매의 자유를 둘러싼 남북전쟁이 그렇고 영국이 아편을 자유롭게 거래하기 위해 중국과 벌인 아편전쟁도 있습니다. 시장의 경계가 모호하며 객관적으로 결정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경제학이 물리학 같은 과학이 아닌 정치적 행위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학자들이 시장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를 들어 특정 규제의 도입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 규제를 통해 보호될 권리들을 부정한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불과합니다. 시장은 객관적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야말로 자본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